1783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신생국 미국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영국을 포함한 유럽 강국들의 식민지로 둘러싸여 언제라도 과거처럼 식민지로 되돌아갈 수 있었고 국내적으로도 변변한 산업은 없는 초라한 나라였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건국 초기에 초라함을 벗고 점차 나아질 수 있었던 발판은 값싸고 질 좋은 자원들이었습니다. 그 자원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에서 데려올 수 있었던 흑인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낯선 땅 아메리카 대륙에 첫 발을 내디딘 것은 미국이 건국하기 이전 영국의 식민지 시절부터였습니다. 아메리카는 영국 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노동집약적인 목화 재배 산업이 필요했고 거기에 투입할 노동력을 싼 값에 아프리카에서 공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아메리카 땅을 밟은 흑인들은 인간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가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뒤 각 주의 인구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계산할 때도 흑인은 5분의 3으로 계산했습니다. 흑인 5명을 3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당시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5분의 3 이상의 타인들이었습니다. 흑인이 백인과 동등하지 않다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1861년에는 노예제도의 유지냐, 폐지냐를 놓고 남북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남부와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는 북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부의 입장에서는 전쟁마저 불사할 정도로 노예가 모든 남부인들에게 필수 노동력이었을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면 대부분의 남부인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부 지역에서 노예를 보유했던 인구의 비율은 극소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부인은 노예제도를 유지하든 폐지하든 큰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남부인들은 목숨을 내걸고 피를 흘리며 북부인들과 싸웠습니다. 대부분 노예를 보유하지도 않았고 따라서 노예제도를 유지해도 자신에게는 실질적으로 큰 이익이 없는 이들이 왜 전쟁에 뛰어들어 피를 흘렸을까요? 아마도 노예제도 사수의 명운을 건 극히 일부의 부유층과 그 부를 토대로 지도층을 형성했을 사람들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계급의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남부의 백인들은 노예인 흑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유층의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흑인들을 자신들보다 한 단계 낮은 계급으로 인식하며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흑인들이 자신들과 동등하게 대접을 받는 상황이 될 게 뻔했습니다. 자신보다 하류 계급이라 여겼던 흑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과 동등한 계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동안의 상대적인 우월감이 갑자기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변해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 같은 백인들의 계급의식과 상관없이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하나의 나라로 통합된 뒤 급성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에이브러햄 링컨을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는 이유도 통합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링컨은 노예 해방의 영웅으로 기억되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그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사실상 해체 위기에 처했던 1860년대 무력과 설득, 법과 연설을 통해 하나의 국가로 다시 세웠다는 점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바로 통합과 연방 유지라는 리더십을 통해 분열로 인해 약소국의 길로 빠질 수 있었던 미국을 다시 강대국의 궤도에 올려놓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링컨의 유산은 미국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160여 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계급의식을 활용해 자신의 권력을 정당화시키는 지도자가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는 통합과 연방 유지라는 링컨의 유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의 언행과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우익 포퓰리즘을 넘어서는 링컨 지우기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재밌는 점은 트럼프가 자신을 링컨 이후 흑인 커뮤니티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지만 실제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는 남북전쟁은 협상으로 막을 수 있었던 불필요한 전쟁이라며 링컨의 역사적 결단을 폄하했고 흑인 인권운동이나 이민자 보호 정책을 급진 좌파의 음모로 간주해 연방 차원의 지원을 끊었습니다. 트럼프의 언행은 단지 과거를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통합이 아닌 분열, 도덕이 아닌 이익을 선택해왔습니다. 마치 한때 노예제를 정당화하던 이들이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연방을 찢으려 했던 것처럼 말이죠.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분열로 갈라질지 아니면 통합을 통해 계속 강대국으로 남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